경전법기 연수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대산영사님께서 의심을 풀어내는 공부다.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의도와 성리를 연마할 것이요. 그렇게 했군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경전만 읽어만 안 되고 반드시 의도 연마를 해서 자기가 깨쳐야 된다 이거죠. 의도를 깨쳐야 되기 때문에 의도 성리, 여기 성리까지를 포함한데 의도 성리를 해야 되는데, 성리라는 뭐냐면 사리간 의심 하나씩을 적어두고 알맞게 해도 달려내를 공부하지. 사리라면, 사라는 것은 인간의 시비예요. 이라는 것은 천주의 대소유무라 그랬거든요. 이 하늘은 대소유무로 되어 있고 우주는 대소유무로 되어 있고 사람은 시비예로 운전해 간다. 이 천지는 대소유무로 되어 있고 우주는 사람이 시비예로 운전한다. 근데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이 생활을 원만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그렇겠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것이 아니라 이치도 연마하고 일도 연마하고 그렇게 연구를, 대란 무엇이고 소란 유무를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연구하는 것은 경전을 연마하는 것도 경전 구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의도연마에 하나가 들어가지만, 더 한 가지는 이 의도라는 경전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그 경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있는 거를 의심을 걸어서 저게 왜 그럴까 해서 그 원리를 연구해야 된다. 또 사람사도 그 사리, 대소유무 시비를 자꾸 연구를 해서 그 진리를 알아가야지, 그 연구를 해서 진리는 모르고 자꾸 생각을 해갖고 막 공상을 떨어서 추측을 해갖고 그게 맞다 생각하면 그거는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물에는 원리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 그 대소유무와 시비를 이렇게 연구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불조의 화두 중에서, 그러니까 불조의 화두라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연구해서 감정을 얻어야 된다. 반드시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을 지도인의 감정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의도는 반드시 감정을 얻어야 돼요. 동기가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해갖고 그걸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따르는데 생각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대소유무와 시비예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 원리를 연구를 해갖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바로 판단을 딱 얻어야 되는데, 생각한 걸 갖다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학교에 있어 보면 우리는 이제 그 학문을 이렇게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너지, 육체, 보면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들어있고 딱 정확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한 사람씩 와갖고 자기가 이제 거리에 공학자가 있어. 혼자서 막 연구해서 공학자가 있어. 와서 뭘 하나 연구를 해갖고 이거를 막 주장을 해요. 이거는 막 연구기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원리적으로 안 들어가게 돼요. 원리가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생각이 이렇게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 뭐 알았다 그러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혼자 생각해갖고 막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로 우주 대소유무와 시비예로 일로 돼 있는데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추측을 하고 수척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걸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대소유무와 시비일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들은 인과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불생불명과 인과봉의 진리가 있잖아요. 인과와 불생불명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갖고 그걸 갖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과와 전혀 모르고 생각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의도는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의도를 연마하는데 끊임없이 연구한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가 학문을 하면 책이 이만큼 그 엄청난 의도예요. 그걸 전부 다 돌파해서 의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그냥 그 깊은 이치를 찾아내는 거고, 수학도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그 복잡한 걸 다 의도를 해서 해결하는 거고, 또 우주 만유의 인과공의 이치라든지 사회배이라는 수많은 이치가 우주에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연구를 해갖고 그냥 돌파를 해서 정확한 진리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알아내는 것이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참 이거를 이 의도를 갖다 하나의 훈련 과목으로 생각해서 단련을 해야 됩니다. 단련을 해서 연관을 해봐야 된다. 화두 연마가 다르고 경전 연마가 다르고 세상 만물 연마가 다 그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달라서 그 한 게 있어서 그걸 연구를 해갖고 그 다음에 항상 검사를 맡아야 돼요.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의도 연마한 사람이 하나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 물어보고 왜 안 물어볼까? 영을 안 하는 거지. 영을 안 하지. 이제 좌선이 끝나면 꼭 15분 정도씩 의도 연마를 하고, 산에 가서 또 한 5분 내지 이렇게 하고 해서 아침에 기본적으로 20분은 이제 화두를 연마한다는 거예요. 화두라는 거는 이게 다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죠. 뭐가 있어요? 변산국내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용 비비다. 그걸 갖다 막 변산이 어떻고 무무가 어떻고 막 생각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절없게 쳐라더라. 근데 오늘도 해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거를 그 진리를 알아가본다 이거죠. 무무용 그러면 이제 이 분별도 없애고 생각도 없애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를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추적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연마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의도연마를 평소에 많이 해두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닥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걸 탁 관을 하는 거죠. 생각으로 딱 관을 하면 그게 그냥 탁 이렇게 길이 탁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갖고 이렇게 해결한다 이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보기가 너무 쓰기 어려운 일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기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논문이라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까 관을 하면 탁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깜깜해요. 이게 의도를 연마를 안 해서 이제 논문을 쫙 연구하면 그냥 문제를 놓고 딱 관을 하면 탁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딱 그렇게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이 화두는 그렇게 연구하는 거고, 일반적인 과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 공부하는 순서라는 건 뭐냐면 참고문헌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인걸 연구하고 이렇게 이거는 논리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지 그걸 갖다 막 화두를 연구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은 과학에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 화두는 화두에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도를 연마하라. 의도를 연마하라. 의도를 연마할 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어떤 의도를 연마하면 사람을 관찰을 해요. 이렇게 관찰을 딱 하거든요. 선영원 씨도 워터보드 같은 맨날 관찰을 해요. 이게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쭉 관찰하면 그분의 성격이 있다. 우리 서사님은 성격이 어때요? 뭘 했다 하면 변치 않는 이거 저분이 있는데 부끄러움도 없고 뭐 자기가 딱 발표를 하고 변치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그분 하는 행동을 관찰해보면 그 다음에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쭉 관찰해보면 그분이 살아온 패턴이 있고 마음 쓰는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관찰해 의도를 연마해보면 이게 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패턴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의도를 연마해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연구하는, 지도하는 것도 연구를 해갖고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서 해야죠. 모든 사람 똑같이 지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렵다. 내가 근데 어렵고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어렵고 어려운 건 여자의 마음이에요.
연구해도 이게 잘 해결했는데 엄청 연구했는데 삐치고 와. 난리기 싫어. 안 그래? 그래서 근데 참 교우님들은 여자의 마음을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비교부로 나가려면 그 여자 마음을 연구를 해야. 나는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근데 평생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여성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냐? 난 평생에 나의 역사는 여성한테 구박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전생에 많이 엄청나게 여성을 괴롭혔는가? 그래갖고 연구를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괴로움이 안 나는 그런 것도 그것도 사리 연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리 연구한단 말이에요. 여성의 마음도 연구하고 남성의 마음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여기는 맨날 건강 연구하잖아요. 건강. 건강을 연구하는데 뭘 그렇게 효과가 있어야지 건강을 연구하고 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지 말고 여기 왔다 갔다 다니고 나더라 이거요. 그 참 묘한 이치가 있잖아요. 이걸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10년간 연구를 해도 안 났는데 그 연구하지 않고 여기 다녔더니 낫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해보자. 의도 연구를 하자. 의도라는 것은 문제를 정하고 탁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수학 풀기를 좋아해서 그게 처음 의도예요. 의도. 엄청나게 수학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의 공부도 그냥 하니까 다 해결이 되는데 이 화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같이. 수학은 막 분별해 하는데 화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꾸준하게 법맥을 대고 법을 매고 대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말하면 이 법주를 대고 바로 정법의 공부를 꾸준히 하는 동안에 지도를 받아서 이거 해봐라 그러면 이제 하기 어떤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리 연구를 쭉 하다가 나중에 화두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꼭 시간에 하루에 10분이고 5분 정도, 10분 정도 괜찮은 10분 정도씩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틈틈이 화두를 연구를 하다가 그게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다른 일도 딱 화두를 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두를 자꾸 연구하면 뭐가 되냐면 아까 그 변호사 일도 어렵잖아요.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돼? 딱 걸으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걸 연구해 보니까 다른 데도 적용하면 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두연마하는 거를 목에펄아니라 어미닭이 그 달걀을 굽는 것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동지간에 문답을 한다. 그래서 참으로 이 정법이 도는 데는 동지간에 계속 의두를 나 의두를 이렇게 하면 했는데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의도 갖고 난 서로 질문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말하면 내가 서울공대를 들어갔는데 1학년은 교양과정이라 그냥 교양을 배우고 2학년이 전공을 들어갔는데 전공일 때 이제 다시 다 모인다고 1학년 때 흩어졌다가 딱 모였는데 얘들이 도대체가 노는 시간만 되면 뭐 갖다 문제 넣고 뭐 토론을 하는 거야. 난 이렇게 풀었는데 어떠냐, 난 이렇게 풀었는데 어떠냐 하니까 뭐 그냥 전심치에 밥만 먹고 나면 해. 그래. 나 세상 그런 사람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 서울공대생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맨날 그 문제 갖다 놓고 뭐 이거 풀려야지 막 그게 막 인생의 모두예요. 세계 전부예요. 막 이거만 풀려야 세계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 뭐 그렇게 하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업이 발달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삼성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괜히 생겼냐? 그렇게 나온 게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나오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모여갖고 앉으면 그래도 교전을 연마해서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교전이 뭐라고 생각하냐? 둘이 딱 만나기만 하면 교전 같은 거 막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토론 문화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우리가 이게 말하면 교법이 막 퍼져나가지. 만나면 그냥 뭐 딴 뜻대없는 거 뭐 딴 얘기만 하고 요새 여기는 딴 뜻대없는 건 좀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가보면 막 법 얘기는 안 하고 뜻대없는 얘기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부를 하고 와서 만나면 그래도 이제 물어도 보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돼? 아니 오미는부터 하면 만만한 거예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이제 이 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은 한번 말해요. 저는 아침에 산책할 때 이렇게 의견만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 잘 됐네. 우리가 산책할 때 어디 한 말하고 난 산에 가서 꼭 하거든요. 산에 가서 하고 아침에 자선하고 하고 그건 2번은 꼭 해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되겠더라 그랬더니 이제 저녁에는 이제 또 때가 되면 이 보통 이 사리는 많이 연구하는데 이제 깊은 이치를 연구하는 거는 좀 이제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기할 것이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염불 자선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염불 자선 해놓고 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해봤대요. 염불 자선 뭐 밑에 해놓고 그다음 또 막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쓰고 끝단머리 가서 이렇게 염불 자선하기를 취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이게 딱 중요해요. 우리가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염불과 자선하기를 취할 것이요 해서 우리가 정신 수양은 내정정이 있는데 이게 정할 때 집에 들어오면 염불자선이 주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 경계를 대해서 경계를 대한 마음 공부가 있잖아요. 응? 경계를 대할 때는 마음을 온전 생각 취사로 몸살들로 마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경계가 없을 때는 일심 아르마리 취사 그 일그래 일심하고 그 일그래 아르마리가 그런 취사를 해야죠. 맨날 경계만 몸살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 없을 때는 자기 일할 때는 일심 아르마리 취사로 온전 생각 취사를 해갖고 그 일들에 집중하고 아르마리 취사를 해서 그거를 해나가고 경계를 행하면 우리 마음대조를 하고 몸살들을 하고 그냥 운생치를 하는 것이고 집에 들어오면 염불자선을 하고 이렇게 수양도 하고 이것이 동정이 딱 걸라맞아야 된다. 어느 게 많아도 안 되고 어느 게 적어도 안 되고 딱 그때 걸라맞게 탁 맞아야 된단 말이다. 그렇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로서 쫙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염불했다가 좌선했다가 우두연마했다가 그 다음에 마음 대조했다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했다가 경계를 대행했다가 막 이것이 6가지가 막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을 이 일사생육법이 한 일과로서 그냥 확 돌아가 버려요. 그 저녁에 일기 속에서 하루 종일 일을 꽉 짜버려서 나의 인생이라고 일생이 하루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평생을 살아가고 보면 우리의 영생사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있으면 다 마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9시가 되면 다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일기를 쓰고 막 일기 쓰는데 막 30분씩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우인복은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1시간씩 일기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적당한 한 10분이나 20분 써야죠. 거기다 막 일기만 쓰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그거를 적당히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래도 한 20분 정도나 30분 정도의 수양 시간을 갖다 연구를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입정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수양 시간을 갖고 아침에는 조금 더 길게 해갖고 염불자선 이제 자선부터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저녁에는 염불 후에 자선을 하는 거고 아침에는 자선 후에 이 독경을 하는 거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뭐 하는 거라고 순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 해갖고 하기를 주의할 것이 매일 조속으로 복잡한 신경을 쉬고 마음을 텅 비우는 수양적 마음 공부에 공백 시간을 가질 것이요. 염불, 좌선, 심고, 기도, 송주 이렇게 하는데 심고도 굉장한 수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이게 뼈에 사무치는 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되면 심고를 지극한 정성을 해야 돼요. 지극한 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고를 빼먹지도 말고 정성을 잘 들이고 그래도 조금 인간이 시간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여기는 민수. 민수연이는 신고를 뭐를 하는데? 저요? 예. 더큰 신신하게 해달라고. 아, 신심나게 막, 참 잘한다. 신심도 나지만,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심 나게 하도록 하지 말고, 어떻게, 응? 우리가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과 하나 되는 신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리하고 하나 되는 신심, 스승과 하나 되는 신심, 법과 이 해상과 하나 되는 신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친구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하고 친구를 자꾸 간절하게 이렇게 해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급기를 자가 이게 이 상식응용 주의가 6조를 갖고 자기 하루 일과로 삼는 공급기를 반드시 확립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여러 가지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